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한근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중력에 대해서 공부할게요. 자, 준비되셨나요? Let's go! 자, 지구가 질량을 지닌 물체를 당기는 힘을 중력이라고 합니다. 달 또한 질량을 지닌 물체를 당기는 힘이 작용하겠죠. 이처럼 질량을 지닌 모든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당기는 힘을 만유인력이라고 합니다. 자, 만유인력은요, 뉴턴에 의해서 이론적으로 정리가 되었죠. 두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것이 만유인력 법칙입니다.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은 케플러의 행성 법칙으로부터 만들어지게 되었는데요. 원운동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필요한 구심력과 케플러의 태양의 거리와 행성의 공전주기 관계를 이용하여 만유인력 법칙이 완성되었습니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던 만유인력 상수는요, 나중에 캐번디시의 비틀림 저울 실험에 의해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자, 만유인력 공식을 우리가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합니다. 자, 만유인력이란 것은 거리 제곱분의 만유인력 상수 G 그리고 서로 질량의 곱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자, 보시다시피 만유인력의 크기는요, 질량의 곱에 비례합니다. 또한 두 물체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물체 사이의 거리는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질량 중심과 질량 중심을 잇는 바로 질량 중심 간의 거리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질량의 기호는요, 우리가 m을 사용하고요. 자, 여기서 지금 확인해 보았듯이 전하량이라고 합니다. 전하량의 기호는 Q라고 표현을 하죠. 자, 매스의 약자인 m과 quantity of electric charge의 약자 Q를 사용하는데, 질량을 지닌 물체 사이에 만유인력이 작용한다는 사실에 착안한 쿨롱은 전하량을 지닌 물체 사이에도 전기력이 작용한다는 가정하에 비틀림 저울 실험을 해보았죠. 그 결과 만유인력과 같은 관계식을 유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전하를 지닌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바로 쿨롱력이라고 하고요. 이 쿨롱력도 관계식이 어떻게 전개가 되니? 라고 하면 바로 R제곱분의 K 쿨롱 상수죠. 그 다음에 두 전하량의 곱으로 이렇게 나타내게 됩니다. 쿨롱력과 만유인력은 공식이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차이가 나는 부분은 전하량은요, 보시다시피 플러스 전하량과 마이너스 전하량으로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같은 종류인 경우에는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고요, 다른 종류인 경우에는 당기는 힘이 작용하게 됩니다. 자, 이 그림으로부터는 지구로부터 거리가 6.4 곱하기 10의 6제곱미터인 이 지표면과 3.8 곱하기 10의 8제곱미터인 달의 위치를 비교해 봅니다. 자, 비교를 해보면요, 거리의 비가 대략 1대 60으로 나옵니다. 만유인력 법칙에 의해서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므로 물체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대략 3600대 1이 되겠죠. 자, 뉴턴의 제2법칙으로 가속도를 구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힘을 ma로 나타내겠죠. 그럼 만유인력도 ma로 나타내보자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고, 자, 정리를 하면 가속도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가속도의 관계식은 바로 R제곱분의 GM으로 나타나겠죠. 이때 라지 M은 바로 지구의 질량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가속도를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으로만 구성되느냐? 바로 거리 제곱에 의해서 가속도의 크기가 결정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정리해 보면요,
지구 지표면에서의 가속도는 9.8m/s 제곱이 나오고요. 달의 위치에서의 가속도는 9.8m/s 제곱에 약 3600분의 1배가 되어야 하니까 바로 2.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제곱 m/s 제곱이 되는 것이죠. 자, 지구 지표면에서의 가속도는요, 바로 중력 가속도라고 하는데, 달에서는요, 구심 가속도라는 용어를 사용하는군요. 달의 위치에서는 지구를 중심으로 원운동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력이 곧 구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때 우리가 구심 가속도라고 표현하는 거죠. 자, 지구상에 존재하는 질량을 지닌 모든 물체는요, 예외 없이 중력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중력에 의한 자연 현상이 나타나게 되겠죠. 자, 무게를 중력의 크기라고 합니다. 일상적으로 무겁고 가볍다라고 하는 것은요, 중력의 크기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구 중심 방향으로 당기는 중력에 의해서 물이나 기체의 압력이 생기게 되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 보면요, 기체나 액체 같은 유체는 온도에 따른 부피 변화가 있습니다. 부피에 의해서 무겁고 가벼운 정도, 즉 밀도가 변하게 되는 거죠. 이런 연유로 인해서 연직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 대류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기압이나 수압, 그리고 대류 현상으로 인해서 해류와 대기의 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또한 기상 현상도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육지에서 서식하는 동물은 중력에 대항하면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무거운 동물은 뼈나 근육이 발달되어야 하겠죠. 그리고 키가 큰 동물은요, 혈액순환을 위해서 심장이 튼튼하고 혈압 또한 높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조류는요, 하늘 날기 위해서는 뼈의 구조가 가벼워야 하겠죠. 육지식물은 하늘을 향해서 자라납니다. 그러니까 단단한 구조를 지녀야 하니까 세포벽이 존재하게 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거시식물의 씨앗은요, 멀리까지 이동해야 합니다. 멀리까지 이동하기 위해서는 바람을 잘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구조를 갖게 되는 것이겠죠. 또한 높은 빙산이 중력의 힘을 이기지 못해서 떨어져서 내려와서 만들어진 U자 계곡, 또는 빠른 물살에 의해서 나타난 V자 계곡, 이런 지형의 변화도 생기는 겁니다. 자, 중력에 의한 자연 현상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물은 순환을 하는 것 맞죠? 그래서 기상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하마와 코끼리 같은 무거운 동물은요, 단단한 골격이 이루어져 있고요. 밀물과 썰물은 달과 태양이 지구에 작용하는 중력 때문에 발생한다는 사실을 뉴턴이 오랜 시간 동안 관찰한 결과입니다. 자, 민들레 씨앗은요, 민들레 씨앗의 깃털은 멀리까지 이동해야 되겠죠? 바람을 타고. 그래서 빨리 도착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구름 속에서 성장한 수증기가 응결합니다. 그럼 무거워지겠군요. 그럼 중력에 의해서 내려와야겠죠. 자, 길이는 키가 아주 큽니다. 따라서 중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심장이 크고 혈압이 높아야 하겠죠. 자, 마지막으로 중력과 무중력인데, 무중력 상태란 중력의 영향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동 상태에 따라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현상입니다. 중력이 사라지는 것과는 관계가 없는 우리가 느끼게 되는 현상일 뿐인 것이죠. 무중력 상태에서 생활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중력의 영향을 받으면서 나타나는 현상과는 반대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요? 확인해 볼게요. 진공 상태는 무중력 상태다. 진공 상태라는 것은 중력과는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 말 그대로 공기가 없는 상태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무중력 상태와는 관련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무중력은 중력이 없는 상태다라고 하지 않았죠. 중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동 상태에 따라서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현상입니다. 자, 무중력 상태가 되면 걷기 힘들어진다라고 했는데, 자, 좀 덧붙이자면 걷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바닥면과 마찰력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찰력은 무게에 따라서 크기가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무게란 것은 중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마찰력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보셔야겠죠. 그러면 걷기 힘들어지겠죠. 자, 중력의 방향은 지구의 중심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에서는 무중력 상태를 경험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어디 가면 돼요? 놀이기구 타러 가면 되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롤러코스터, 바이킹, 또 번지 점프, 또 뭐가 있을까요? 뭔가 있겠죠. 지금 기억 안 나니 패스. 자, 중력은 적도로 갈수록 작아지고 높은 곳으로 갈수록 작아진다라고 했는데, 자, 적도와 극지방을 잠깐 비교를 해보면요. 지구 중심으로부터 적도까지의 거리와 극지방의 거리는 대략 한 30km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러한 거리 차이에 의해서 중력의 값이 달라지겠죠. 또한 높은 곳으로 간다는 것도 거리차가 생기기 때문에 중력이 달라진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따라서 작아진다라는 내용은 맞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한 중력 여러분께 꼭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근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